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할 책은 용의자 X의 헌신입니다. 이 책은 히가시노 게이고라는 작가가 쓴 책입니다. 이 작가분의 주요작으로는 방과 후, 비밀, 탐정 갈릴레오,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 등이 있습니다. 이 책은 인터넷으로 재미있는 소설을 찾아보다가 처음 접하게 되었고, 용의자 X의 헌신이라는 제목이 흥미롭기도 했고, 살짝 나와있는 줄거리도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아 이 책을 고르게 되었습니다. 이시가미는 고등학교 수학 선생님으로 아침마다 학교로 출근합니다. 그는 평소처럼 아침밥을 사기 위해 벤텐테이라는 도시락집에 갑니다. 사실 그가 그 도시락집에 매일 가는 이유는 그곳의 알바가 자신의 옆집 이웃이자 자신이 연모하고 있는 여자인 야스코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평소처럼 도시락을 사고 나갑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그를 유심히 보던 도시락집의 사장님이 알바인 야스코에게 저 남자가 야스코를 좋아하는 것 같아 라고 말해버립니다. 이야기를 들은 야스코는 속으로 저 남자가 자신에게 고백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던 와중 도시락집에 불청객이 찾아오게 되는데요. 그는 바로 야스코의 전 남편인 도가시였습니다. 도가시는 야스코와 이혼한 이후에도 아무리 이사를 하고 직장을 바꾸어도 계속해서 돈을 요구하며 야스코를 괴롭혀왔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도 야스코를 찾아낸 것입니다. 그래서 야스코는 일단 도가시를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되돌려보내고 평소처럼 퇴근하지만 도가시는 야스코의 집까지 찾아옵니다. 집까지 찾아와 행패를 부리던 도가시가 자신의 딸인 미사토까지 해치려 하자 야스코와 미사토 두 모녀는 힘을 합쳐 전기장판에 달린 전기코드로 도가시를 목졸라 살해합니다. 그렇게 도가시가 죽고 야스코는 어찌할 바를 몰랍니다. 일단 죽이긴 죽였는데 자수한다면 딸을 두고 감옥에 가게 되고 자수를 하지 않는다면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또 이 와중에 딸인 미사토는 자신이 자수하겠다고 하고 이렇게 안절부절 못하던 중 갑자기 야스코의 옆집 사람인 이시가미가 집 문을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일단 급한 대로 도가시의 시체를 전기장판으로 덮어 숨기고 문을 살짝 열어 무슨 일이 일어난 거 아니냐고 물어보는 이시가미에게 아무 일도 없다고 하고 돌려보냅니다. 야스쿠는 또다시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절망에 빠져있던 도중 갑자기 집 전화가 울립니다. 집 전화를 받은 야스코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화를 한 사람은 다름 아닌 방금 지나간 옆집 남자 이시가미였습니다. 이시가미는 갑자기 경찰에 신고하실 생각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혹시 그런 것이 아니라면 자신이 도울 일이 있지 않겠냐며 웬 뜬금없는 소리를 합니다. 야스코는 대체 이 남자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 혼란스러웠지만 이시가미는 세기를 박는 말을 합니다. 여자들만의 힘으로 사체를 처리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순간 야스코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야스코는 이러한 상황을 옆집 남자가 다 들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딸인 미사토가 살인에 관여했다는 사실만은 숨기기로 결심하고는 그쪽으로 넘어가도 되겠냐라는 그 남자의 말을 승낙했습니다. 그 남자는 손에 목장갑을 끼고 아무렇지도 않게 집에 들어와 시체를 관찰하기 시작합니다. 야스코는 이시가미에게 다 들었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이시가미는 아무것도 듣지 못했다고 대답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알았냐고 물어보자 이시가미는 자신이 알게 된 이유를 설명합니다. 설명을 들어보니 이시가미가 아까 야스코에게 무슨 일이 났냐고 물어보러 왔을 때 살짝 열었던 문틈 사이로 봤던 풍경과 야스코의 겉모습을 바탕으로 이 모든 상황을 단지 유추만으로 알아낸 것이었습니다. 야스코는 이 남자가 정말 무섭도록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시가미는 야스코가 미사토와 함께 살인했다는 점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야스코는 도움을 주겠다는 이시가미를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야스코의 수록을 듣자마자 이시가미는 모든 것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합니다. 이시가미는 일단 시체부터 계획에 따라 처리한 다음 두 부녀의 알리바이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경찰이 올 경우를 대비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는 모든 것을 지시해 두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하고 이시가미와 야스코 부녀는 경찰을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경찰이 처음 왔을 때는 당연하게도 알리바이는 확실하기에 의심하는 기색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겉으로는 티내지 않았지만 야스코를 이미 유력한 용의자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계획이 있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시가미가 짜놓은 계획이 있기에 경찰의 수사는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경찰도 거의 포기하나 싶었지만 이시가미의 옛 대학교 동창인 유가와라는 인물이 나타나고부터 모든 것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형사인 구사나기는 살인사건을 주로 담당하고 있는데요. 구사나기는 이번에도 살인사건을 하나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구 외도강 주변에서 시체가 발견된 사건이었습니다. 시체는 지문이 불타 있었고 얼굴도 심하게 망가져 있어 신원을 확인하기는 어려워 보였습니다. 그래도 조사 결과 3월 10일에 사망한 사실은 알 수 있었지만 시체만으로는 얻을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근처의 하숙집에서 한 남자가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다기에 신원을 확인해보니 사라진 남자의 이름은 도가시라는 남자였습니다. 하숙집의 DNA와 시체의 DNA도 일치했습니다. 이 남자를 조사해본 결과 그가 이혼한 전 부인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구산하기는 야스코의 집까지 찾아갑니다. 하지만 구산하기의 바람과는 다르게 야스코와 그 딸에게는 3월 10일의 알리바이가 충분히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옆집에 사는 이시감이라는 남자도 이 사건과는 무관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구산하기는 어딘지 모르게 찜찜한 구석이 있었습니다. 구산하기는 사건의 진전이 없자 평소 수사에 도움을 줬었던 친구이자 천재 물리학자인 유가와에게 찾아갔습니다. 유가와에게 사건에 대해 말했지만 유가와는 만약 이게 누군가가 꾸민 일이라면 그 상대는 엄청난 강적이라고만 할 뿐 별 도움이 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야스코의 옆집에 사는 이시가미라는 남자에 대해 말하자 뜻밖에도 이시가미와 유가와는 대학 시절 꽤 친한 친구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유가와는 이시가미가 정말 뛰어난 천재였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유가와는 오랜만에 친구들 만날 겸 이시가미를 찾아가게 됩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그저 반가울 따름이라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찾아갔을 때 그는 이시가미가 이번 사건의 용의자인 야스코를 좋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립니다. 이때부터 유가와는 이시가미를 살인사건의 용의자로 생각하고 흔적들을 하나씩 추적해갔고 결국 진실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가와는 이시가미에게 다시 한번 찾아가 직접적으로 말하진 않았지만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라는 메시지를 전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유가와의 바람과는 반대로 이시가미는 유가와가 모든 사실을 알아차렸다는 사실을 알고 경찰에 자수를 해버립니다. 물론 경찰은 이시가미가 자수할 때까지 야스코의 알리바이만 물고 늘어지며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우리의 불쌍한 형사 구산하기는 어딘가 찜찜했지만 모든 증거들이 범인이 이시가미임을 틀림없이 증명하고 있었기에 이시가미를 범인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직까지 찜찜함을 버리지 못한 구산하기는 유가와에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라고 물어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유가와는 조심스럽게 모든 진실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유가와의 말에 따르면 구 에도강에서 발견된 시체는 사실 도가시가 아니라 아예 다른 사람이었고 그 시체는 이시가미가 실제 죽인 자가 맞습니다. 그렇기에 이시가미가 경찰에 자수했을 때 모든 알리바이가 살인자가 이시가미라는 것을 입증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자 구산하기는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시가미가 그런 일을 저지른 것이냐라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유가의 말에 따르면 일단 이시가미가 또 하나의 살인을 저지른 첫 번째 이유는 야스코 부녀의 알리바이를 위해서였습니다. 이시가미는 그냥 은폐하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했고 시체의 신원이 드러나 경찰이 야스코 부녀에게까지 간다면 언제까지나 시체미를 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타살체를 하나 더 마련해 신원을 파악하기 어렵게 만든 다음 그것을 도가시라고 여기게 만듭니다. 이렇게 되면 경찰은 피해자가 언제 어디서 살해됐는지를 밝혀나가게 되고 수사가 진행될수록 야스코의 용의가 약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시체는 실제로 그녀가 죽인 것이 아니고 심지어 시체가 사망한 날짜는 실제 도가시의 시체와 다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만에 하나 사건의 진상이 드러날 경우 자신이 모든 것을 뒤집어쓰고 자수한다는 결의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강변에서 발견된 사체의 살인사건 자체는 자신이 저지른 것이기에 이시가미는 살인범이 되었고 이에 따라 감옥에 들어가는 것도 당연해집니다. 그 대신 그는 이로써 자신이 마음 깊이 사랑하는 사람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선하게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는 그러면 도가시의 실제 시신이 발견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고 율과에게 물어봅니다. 하지만 구선하기의 바람과는 다르게 율과와는 발견되어봤자 그 시체가 도가시의 것으로 추정되는 일 자체가 없기 때문에 별 상관없다고 말합니다. 구선하기는 이제 율과와에게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어봅니다. 사실 율과와는 야스코에게 찾아가 이미 이러한 진실들을 들려준 상태이기에 이 사건이 이대로 종결될지 아니면 모든 진실이 밝혀질지는 야스코에게 달려있다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며칠 후 이러한 진실들을 버티지 못한 야스코가 경찰에 자수를 하는 장면이 나오며 이 책이 끝납니다.
일단 이 책은 첫 번째로 굉장히 신선했습니다. 살인에 대한 소설은 많지만 그 살인을 옆집 사람이 은폐하는 소설은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아마 위에 줄거리들을 보시면서 이게 현실에서 가능한가 싶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느끼신 이유는 제 글 실력이 부족한 것과 또한 줄거리를 요약적으로 압축하느라 여러 가지 내용이 빠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실제로 이 책을 읽어보신다면 살인을 저지르고 그것을 인폐하는 과정이 너무나 현실감 있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책을 읽으면 앞으로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어 갈까 추리해가며 읽는 재미도 있었고, 은폐하는 것에서만 그쳤다면 그저 그런 작품이 될 뻔했지만, 마지막으로 이시가미가 저질렀던 또 하나의 살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며 뒤통수를 아주 크게 때려버리는 엄청난 작품이 되었습니다. 정말 1도 예상을 못했고, 이 이야기로 인해 이시가미가 생각보다 훨씬 더 큰 희생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책의 주제가 인간의 사랑과 헌신인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책을 읽으며 이시가미가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해가며 희생을 할까에 대한 부분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책의 마지막 부분에 사실 이시가미가 삶의 의미를 못 느껴 자살을 했는데 그 순간 야스코 부녀가 이시가미 앞에 나타나 삶의 의미를 되찾게 해준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치더라도 제 생각에는 현실에 이런 사람이 존재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사랑에 미쳐도 그렇지 뭘 저렇게까지 하나 싶었습니다. 비교 대상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정도 희생이라면 예수님의 희생과도 조금은 다양하지 않을까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방향이 좀 잘못되긴 했지만 말입니다. 여러분이라면 꼭 살인 은폐 같은 일이 아니더라도 이시가미 같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칠 수 있을 것 같나요? 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책의 모든 반전을 모조리 말해버려서 아실 수는 있겠지만 엄청난 반전과 사건의 묘사를 생생하게 느끼고 싶다면 이 책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만 책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